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스시마루 대표 이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시부터 또 이제 단체 손님 예약이 돼 있어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이 좀 많습니다. 주말에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좀 예약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손님 무리가 그냥 탁 한 번에. 지금 알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저의 13번째 제자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3명까지 수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칼질이 너무 어색해서 방법을 방금 알려준 겁니다. 한국에 살다가 이민 간 지 한 4년 정도 됐고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기술 전수 받아서 캐나다 일을 하기 위해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일식을 배우기 위해서 원래 취업을 했어요.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계획했던 바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캐나다에 사시다가 배우러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죠. 처음에는 주 2회를 하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식당을 그만두고 매일 나오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게 더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건가요? 연어를 해체하는 작업. 저희는 이렇게 직접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잡아서 장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배우면 바로 칼을 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일이라는 게 밑에 단계부터 1년이고 2년이고 배우고 하는 건 원래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한데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저희 가게는 오면은 되도록 밑바닥 생활을 짧게 하면서 바로 칼도 잡고 생선도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빨리 일에 익숙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친구 이제 연어를 잡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캐나다를 내년에 2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한 3주 됐는데 잡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도 이렇게 벌써 잡고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잘 잡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요. 근데 원래 사장님이랑 사모님 두 분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둘이 했었어요. 처음에 브레이크 타임도 없었고 한 달에 쉬는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한 20년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쉬려고 하고 있고 그걸 한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점심시간 브레이크 타임 한 것도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장님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저는 요리를 시작한 거는 8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93년도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남 밑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정말 모진 시련들을 겪으면서 일을 나머지 한 10년, 12년 정도 하고 대자영업을 한 지는 이제 올해가 21년째. 디자인을 한 7년 했어요. 7년 하다가 너무 하얀 길인 것 같더라고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만두고 제가 시작을 한 게 첫 장사가 중국집이었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다 말아먹었죠. 쫄딱 망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예, 집사람 친구한테도 좀 돈을 빌리고 나는 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또다시 중국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한 1년 만에 빌린 돈 다 갚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서 그 뒤로는 이제 참치집을 시작을 하고 참치집 하다가 스시집을 하게 된 거죠. 잘 되던 중국집을 예.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장사는 물론 잘 됐고 돈도 잘 벌었는데 직접 배달하다 보니까 한 2번 정도 죽을 기회를 넘겼어요. 교통사고 날 뻔해도 했고 겨울에 배달하다가 얼음 위에서 브레이크 잘못 잡아가지고 오토바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깨가 나간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하면서 마지막 1년 정도 남겨놓고 계속 초밥이나 이 참치를 배우러 다닌 거예요. 기술을. 가게 자리를 역으로 선택하신 일단 저기가 유동인구가 없어요. 완전히 뒷골목이에요, 여기가요. 월세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영등포에서 오래 했고, 월세 적게 주고 해도 승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쪽 뒷골목으로 오게 됐는데, 나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 매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알려지고. 사장님 처음 가게 차리셨을 때는 예. 뭐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때 마케팅 홍보를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저희가 처음 이제 배달을 시작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배달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배달로 이제 손님들한테 갖다 주면서 손님들이 이제 거기서 음식을 드셔보면서 초밥을 드시면서 나중에 홀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또 그게 이제 마케팅이 됐었던 거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제가 뭐 음식하는 거나 우리 이런 저희 일상생활들 찍어서 올리니까 나름대로 그 마케팅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돼요. 절대 알리지 않으면
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손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손님이 먹고 맛있다고 판단하고 자꾸 자기 인스타나 뭐 손님들이 홍보를 하면요 그 손님이 손님을 몰고 와요. 그리고 가게 중요한 거는 항상 무조건 제방 엄청 되죠. 이 초밥에 관심 있는 분들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뭐 솔직히 구독자가 뭐 많거나 뭐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채널 특성상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나도 나중에 여기서 배워서 창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구독을 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막 재밌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니까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뭐 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내가 장사하면서 그걸 맨날 편집하고 편집 기술이 없으면 남한테 맡겨야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배운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편집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맡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집을 배웠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알리고 어느 정도 알리면요 나를 좋아해주는 고객들이 생깁니다. 고객층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면 내가 몇백만 원씩 돈을 주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유튜브에다가 아니면 인스타나 SNS에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죠. 저희한테 배웠을 때 스웨덴에서 오픈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재밌게 잘 찍어요.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매출 뭐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까지도 벌고 저희 제자 중에 캐나다에서 온 제자처럼 장사 지금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저보다 더 잘 됩니다. 오늘 오셨는데 또 허밥을 하나 또 싸드려야죠. 저희 가득하네요. 하나 예, 저희 스시마루의 문구가 한 점을 먹어도 입안 가득한 초밥. 제가 문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장사하기 전에 이제 다른 데 전데 먹으러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너무 얇고 배도 안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초밥들이. 저는 좀 반대로 해야겠다 해서 두툼하고 이렇게 크고 입안 꽉 차가 이 맛을 손님들이 못 잊는 거예요. 이 포만감을 이제 딴 데 가서 먹으면은 저희 집 초밥이 생각이 난대요 손님들이. 사장님 처음에는 그럼 초밥 만드는 거 어떻게 배우고? 저도 이제 그때는 초밥 기술이 없었고 또 생선을 못 잡을 때여서 나름 이제 그 화곡동에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지금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뭐 편하게 공짜가 없잖아요. 그때 배웠던 돈은 이 기술도 익혀서 벌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이 벽이 높아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비용도 좀 비싸고 비용 때문에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전수 창업이라는 거는 사장님이 알고 있는 그 기술을 그 기간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노하우를 이제 저도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실패를 거듭나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기 배우러 오신 분들이 성공해서 오려고 한 거지 실패하려고 온 거 아니야. 제가 여기서 그동안 하면서 성공했던 이런 경험담들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준 거. 근데 와서 창업하는 애들 보면은 다 잘 됩니다. 손이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는 정도로. 그 제작에도 문의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꼽으시는 거예요? 왔다 그냥 발만 닦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정말 열정이 있거나 간절한 사람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저는 같이 해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한 두세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꽉 차가지고. 그럼 보통 사장님께 얼마 정도 배우고 창업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오래된 친구가 1년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 1년 계약으로 일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한 5개월 됐고 보통 빠른 분들은 3개월, 6개월 배워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틀려요. 자기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3, 4개월이면은 빨리 익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3, 4개월 해가지고 무슨 창업을 해 뭐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 틀려요. 물론 길게 뭐 배워서 하면 좋겠지만 절대 길다고 해서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하면서 본인이 직원이 아니라 곧 창업할 사장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제 유튜브 채널에 제자들 노동 착취하니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좀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여기 오면 항상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고 저 사람들은 일만 시키니 뭐 막 이런 말들을 써놓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거를 제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와서 배우고 나가고 장사해서 성공할 수 있겠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행복이죠. 제일 어렸던 분이랑 최고령 제자 몇 살 정도 되는지 가장 어렸던 친구는 이제 곧 군대 막 졸업하고 20 제대하자마자 바로 왔던 20살 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령이신 분은 비록 오래 안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오신 분이에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오셨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못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3주인가 배우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고령자고 지금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50대 분도 많고 40 정년퇴직이나 회사에서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뭘 하려면 제2의 삶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한테 기술 배우고 하면은 나중에 남은 기간이라도 내장사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도 많이들 오시긴 해요.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시던데 예. 서로 어떤 걸 약속하는 거예요? 가끔 일하면서 안 좋은 제자가 좀 있었어요. 뭐 일하다가 막 혼자서 짜증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니
가게 분위기를 깨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계약은 해지된다. 뭐 무단결석 하거나 갑자기 안 나오거나 제자들 상호간에 뭐 싸우거나 뭐 말다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는 꼭 씁니다. 그걸 안 쓰고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고집 없이 알려주시는 거는 다 흡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여기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밖에서 내가 사장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저는 학력이 짧아요.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지만요. 저보다 학력이 많고 대학교 나오는 분들도 여기 와서 배우면 다 내려놔야 돼요. 배우면은 위아래가 없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가르쳐 보시니까 잘 배우고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확실히 있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일단은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뭐 한다고 빠지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각하고 늦게 오고 집안 행사 있다 빠지고 뭐 한다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하다 보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요.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내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있는 제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핑계가 없어요. 열심히 나와요.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이게 우선인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약속이 있더라도 나 이거 하고 만나자. 이거 배우고 나 이 시간 끝나면 만나자. 이런 마인드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는 재료 선택부터 가게 운영까지 토탈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학원이 아니잖아요. 학원은 가서 음식을 배우고 음식 그 실력을 쌓는 거지만은 저희는 이런 음식도 기본이지만은 배달부터 홀에 관한 모든 거, 그다음에 주방에 관한 모든 거, 재료 파악부터 내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장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장사 준비하시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처럼 좋은 조건이 있는 가게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면 처음 온 분들이 생선 잡고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해요. 노스도 많이 내고 생선도 잘라버리고 이거를 웬만한 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안 해요. 내 재료가 다 손실되는데 누가 이걸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걸 버티고 하니까 실수하고 살 날리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많이 날려먹어요. 많이 날렸지? 내가 이걸 했는데 잘못하면 상선을 날렸어. 근데 이걸 미안해 하면 안 돼요. 저는 미안해하지 않게 해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저는 실수를 해도 그냥 가만 놔둬요. 살이 날라가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늡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하게, 그리고 정 안 될 때 내가 옆에서 한 번씩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길을 알려주면은 이 친구들이 배움이 빨라져요. 겁이 없어야겠네요. 예, 그쵸.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일도 적극적으로 내가 되들어야지 되는 거지, 자꾸 뒤에서 소극적으로 나는 뭐 여기서 돈 냈으니까, 나는 뭐 재료비, 교육비 다 냈으니까 나는 그냥 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래 못 가요. 절대로. 그 친구들이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마인드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고 그런데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배우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저는 한 70~80%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게에 대한 이런 노하우는 솔직히 여기 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몰라요. 왜 잘 되는지. 뭘 쓰고 무슨 재료 쓰고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엄청나게 되죠. 안 되면 뭐 방법을 찾아야 돌파구를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뭐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지? 남 탓하고 경기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도전해서 덤비라는 거죠. 도와주나요? 절대 안 도와줘요. 장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나의 모든 걸 바친다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하다 보면 장사 잘 되면 막 나태해져요, 사람이. 처음에 여기서 얘들이 여기 10시에 나와라 그러면 10시 넘어서 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장사하면 나는 3시간 전에 나올 수 있어. 새벽에 안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된다니까요. 습관을 여기서 키워야 된다니까요. 평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던 초밥에 초들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직접 일본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사부님 이거 해서 똑같이 레시피 다시 해서 맞춰.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다시 레시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식초를 이용해서 우리 초들이랑 똑같이 맛이 날 수 있게끔. 그 친구는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서, 지금도 비록 여기서 배움을 떠났지만요, 매일 전화해서 매출 보고하고 자기가 장사했을 때 안 풀리는 것들 있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 친구가 좋죠. 장사 잘 되지만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물어보고 내 노하우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가서 장사 잘 되니까 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장사 잘 되고 뭐 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요, 끝이 없어요.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찰떡 붙어있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 스웨덴 제자가 너무 이뻐요. 지금도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도 표심 잃지 않고 뭐가 조금 이상하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줘. 제가 고민하고 있길래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장사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딱 된 거예요. 딱 맞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하우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사장님한테 배우고 나면 앞으로 계속 장사하시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제가 먼저 주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간절해서 오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그 간절함을 내가 알고 알려주고 뭐 하나라도 더 보탬을 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도와주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배우고 가면 저는 끝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고 거기 가서도 더 배우고 싶고 이런다면은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찾아갑니다. 더 그 친구가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요.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굳이 그 친구가 아무리 내 제자지만은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자라고 다 제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최선을 열심히 다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제자인 거지, 실패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각자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있다가 다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여기서 있다가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네들도 당연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20년을 힘들게 해서 얻어놓은 노하우고, 근데 여기서 잘 되니까 나도 거기 가면 이렇게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오산입니다. 거기 가면은 또 바뀌어요. 창업한 이유가 이제 시작인 거네요. 그렇죠. 여기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열정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장사가 이제 자리가 잡히고 가게가 안정이 되고, 정말 이제는 이 비바람이 폭풍우가 쳐고 이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된다. 그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내 건강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장사는 한꺼번에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그만큼 번 만큼 건강을 잃어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잃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깨우쳐서 조금이라도 좀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쉬는 것도 쉬고, 어느 정도 가게도 안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그렇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수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보세요. 설거지 하는 거 봤죠? 저거 전 해든 안 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응? 여기 와서 내가 장사하면 설거지 안 합니까? 내가 장사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립니까? 바닥 청소 안 합니까? 이거 청소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몸에 뵐 정도로 해야 나중에 내 가게에서도 해요. 기본적인 거 장사가 청소고 위생인데 그걸 안 한다? 여기는 네 가게야, 네 수련장이야. 네 가게처럼 해. 물론 여기서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게, 내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요, 일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근데 나는 여기 그냥 배우러 왔으니까 그냥 뭐 배우면 되겠지 라는 애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적극성이에요. 하나로 더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재료비가 많이 들진 않나요? 저희는 많이 들어서 재료 때문에 솔직히 저희 와이프랑 좀 충돌이 좀 많긴 했었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재료 많이 쓰니까 좀 아껴라 처음에는 남는 거 너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원가 생각을 안 했어요. 원가가 뭐 50% 들어가면 60% 들어가든 70% 들어가든 그냥 손님이 와서 맛있게만 드셔주고 많이만 오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가 계산을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원가 많이 들어가요. 뭐 40~50% 들어가긴 하지만은 저는 아깝다고 생각. 50%야 지금? 아이고 야. 네, 50%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손님이 많은 게 좋고 손님들이 와서 내 초밥을 먹어주면서 행복해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남 안 쓰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주방장 인건비 요즘 뭐 400~500씩 줘야 돼요. 그거 저는 재료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하루도 안 쉬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한다는 거를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체력이 생겨가지고 되더라고.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망하기도 해보고 너무 힘들게 좀 장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그 상황으로 가기 싫어요. 가기 싫으니까 같이 한 거예요. 바닥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이거 사람이 진짜 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솔직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던 거는 그런 거 이유가 있었어요. 손님한테 우리가 장사를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쫀득한 거 좋아하고 아니면 화로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수숙낸 거 좋아하는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밥을 좋아해주는 손님을 타겟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먹힌 거죠. 어떤 손님은 또 크다고도 뭐라 그래요. 뭐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은 흔들리긴 하죠. 너무 커서 그런가 하는데 크면은 반 잘라서 요거 반은 회로 먹고 반은 초밥으로 먹으면 돼요. 한국 사람도 푸짐하게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작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면 2인분이에요. 딴 데 가면 이거 초밥이 4피스예요 지금. 이거 반 잘라서 밥하면 4피스가 나와요. 꽉 차는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드시다가 어떤 손님 중에 초밥집에서 초밥 먹다가 진짜 오신 분이 있어요. 오셔갖고 여기서 초밥을 또 먹는 분. 그냥 배워보시니까 오시길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처럼 친절하게 되게 잘 가르쳐줘요.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은 캐나다 가서 바로 창업하시는 건가요? 바로 창업은 아니고요. 일단 취업을 먼저 할 계획이고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상황의 특성상 이제 빨리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선생님 장사하시다가 힘든 적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어려우셨어요?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잠자는데 물이 들어와도 모르고 잤다. 우리 큰애를 100일 만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올 때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그것도 부탁해서 그때는 100일 된 아이는 맡겨주지도 않았거든요. 그 아이를 맡기고 나왔을 때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좀 안정되게 접어들었다고 느끼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처음에 하루에 5만 원도 팔고 3만 원도 팔고 진짜 손님이 한 일주일 안 오니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일단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져요.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뭐라 그럴까 마음속 깊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일 사이 넘어갈수록 손님이 없잖아요. 눈물 나요. 특히 부부간에 있으면은 저희도 울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막 참아내면서 장사를 하면서 한 5년, 6년쯤 되면서 그때도 솔직히 완전 잘 된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한 7, 8년 되면서부터는 빛이 보이더라고요. 장사하려면 중요한 게 그냥 막 장사해 오늘 하루에 500 팔았어, 1000만 원 팔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100만 원을 팔든 200만 원을 팔든 간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장사하면은 직장 그만두고 장사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런 꿈 같은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꿈이고 진짜로 현실에 닥쳐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의 길은 빠를 수도 있지만 실패의 길도 빠를 수가 있는 게 자영업이니까 이런 걸 명심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은 저는 자영업을 선택을 한 게 너무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자영업에 생각이 있고 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굳이 뭐 초밥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을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분한테 좀 배우라는 거죠. 물론 학원도 좋아요. 좋지만은 저는 학원보다는 노하우 풍부한 경험, 실패와 성공을 맛봤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공짜로 가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주고 배우세요. 절대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당하게 주고 사장님한테 도움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배우면은 분명히 장사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솔직히 저희가 코로나 때 진짜 매출이 한 3배는 더 잘 됐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홀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뒷골목으로 온 것도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손님이 홀에 못 오니까 배달로 다 몰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루에 거의 연어를 3-4마리, 광어 6마리에다가 농어에다가 도매에다가 제가 그렇게 하루에 많이 잡아본, 왜냐면 혼자 하니까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생선을 잡아본 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가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취급하시는 생선 종류가 몇 가지나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5-6가지 됐었는데 지금 다 줄여서 완도강어, 연어, 참치 종류도 2-3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도미 이렇게 생선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겨울방어 쓰고요. 살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더 들어가요. 지금 이만큼의 로스를 낸 거야. 살인데 이만큼이 빠진 거야. 들어갈 때 더 들어가라. 우리는 미리 안 벗겨놓고 바로 벗기다 벗기는 걸 빨리 배워요. 미리 껍질을 벗겨놓지 않고 들어올 때마다 벗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솔직히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귀찮은 작업인데 이 연어의 위에 이 기름기 보세요. 바로 자르면은요 틀려요. 이 기름기를 살려놓은 상태로 초밥을 싸서 나가요. 어떻게 보면 연어의 수분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벗겨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초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지만은 내 정성이 좀 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지해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작도 느리고 귀찮기도 했었어요. 몇 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까, 나도 그냥 남들처럼 썰을까 했는데 내 장사다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고 먹는 거 보면은, 드시는 거 보면은, 행복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캐나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안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국내 제자들은 제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우리 스웨덴 제자나 또 조만간 또 미국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애들이 독해요. 안 쉬고 스승은 정말 뛰어넘는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독합니다, 애들이. 좀 포장지가 좁아서 이렇게 이제 접어서 한번 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있어요. 손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작아 하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밑에 이제 엄청 크게 나오죠. 어떤 분이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이불 초밥이라고. 생선이 회를 이불처럼 덮는다고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솔직히 웬만한 분들은 왜 이렇게 크게 줘 하는데 막상 드셔보면요 틀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이 맛을 못 잊고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생선 잡거나 다루는 게 완전히 몸에 익었다고 느끼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 생선을 잡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한두 달 정도만 하면은 흉내는 내지만, 진짜 그 깊은 곳까지 가려면 못해도 1년은 배워야. 그리고 이걸 배운다고 해도 다가 아니고, 이걸 배워서 내가 얼마큼 많이 잡냐가 중요해요. 그거를 터득을 해야 내게 돼요. 배운다는 실전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처음부터는 막 잘 잡지 못했죠. 막 저도 막 날려먹고, 이거 어떻게 도무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실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긴 제자들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다, 이런 거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루해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저는 뭐 꼭 직장 생활 안 하더라도 자영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본인 마음에 달렸어요. 본인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나태해지고 나 장사 잘 되니까 좀 쉬면서 해도 돼, 나 여유 있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장사라는 거는요, 한 번 올라갔다가도요 한 번 금방 그냥 떨어지는 게 장사예요. 한 방에 가요. 이거는 내가 10년 20년 해도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제대로 안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장사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며칠만 쉬어도 불안해요. 그리고 며칠만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 솔직히 안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분도 많을 텐데, 저는 좀 그분들에게 꼭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뭐 내가 많이 벌던 거 지금 얼마밖에 못 벌어. 그러다 매달 막 얼마씩 까져. 물론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고 장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버텨내실 수 있다면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지금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노력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버텨왔던 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끝놓지 말고 본인이 어떤 장사를 하든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시 마루라고 가게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그게 다 사장님한테 배워서 나가신 분들? 아니. 스시마루라는 이름은 많이 있고요. 광명, 송파, 그다음에 서대문, 그다음에 물레동, 네, 이런 데고, 그 외에는 제 제자가 아니고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번에부터는 저희들 국내 제자들한테 제 사진과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정말 진정한 제자들한테는 제 사진을 문 앞에 붙여두고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스시마루 갔는데 왜 스시마루처럼 회가 안 듣고, 이런 게 전화가 고객한테 몇 번 받았어요. 거기 스시마루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해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온 제자부터, 그리고 국내에 창업한 제자들한테는 제 얼굴이 들어간 마크랑 제가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입구에 붙여놓고, 이게 있는 분들이 스시마루 제자다라는 거를 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붙여줄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확실히 알더라고요. 사장님 뒤에 보이는 사인들은 뭐예요? 매장에 왔던 연예인들 분입니다. 많이도 오셨습니다. 요식업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 네. 그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아까 제가 일하면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으면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이 창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창업했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고 나는 정말 창업으로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내가 맛을 낼 수도 있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만 명심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분명히 장사로서 또 창업을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장님께 배워서 지금 네. 창업하신 제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으면서 정이 든 제자도 있었고 또 오래 배우다 보니까 가면서 또 울면서 간 제자도 있었고 정말 그동안 부모님처럼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했던 그런 마음을 썼던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여기 와서 배웠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 잘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또 목표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나중에 나를 찾아와서 저한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장차 캐나다에서 창업하실 예비 사장님 앞으로의 그 각오나 계획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좀 3개월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일단 최대한 잘 배워서 캐나다 돌아가서 일단 당장은 제가 창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서 나중에 캐나다에서 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그 식당들 중에 좀 특색을 갖추고 여기서 배운 그대로의 맛과 그 노하우들을 가져가서 그 캐나다에서 스시마루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시는 고객분들한테 한 말씀.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솔직히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맛있고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갔을 때, 그럴 때 가장 저는 손님들한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게 저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도 5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제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희 매장 와서 누구든지 편하게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갖고 장사를 하는 게 저의 또 꿈입니다. 하지만 쑥스러우시겠지만 사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 솔직히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이거 목에까지 찼었는데, 와이프가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민감하기도 하지만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억눌렀는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 20년 동안 제 옆에서 장사도 하면서 힘든 일, 또 고된 일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암이 찾아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가게를 접을 생각까지도 하고 치료에만 전념할까라도 생각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수술도 잘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의사가 하는 말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 다른 데로도 전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술 잘 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잘 하고 계속해서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약을 한 10가지 넘게 먹어요. 암에 필요한 그런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잘 버텨서 앞으로 5년 이내에만 재발하지 않으면 다시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버텨줘서 오래오래 제 곁에서 함께 좀 행복하게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으니까 조금 여유도 생기고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행복하고 좀 즐겁게 함께 오래오래 장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아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되는 사람들 TV PD님 오셔가지고 저희 스시마루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장사하면서 알고 있던 이 노하우나 경험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시마루 이사부 구독자분들도 잘 되는 사람들 TV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TV 파이팅!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되는 사람들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스시마루에서 배웠던 스웨덴 제자입니다. 네, 저는 스시마루에서 잘 배워가지고 스웨덴에서 가게를 차린 지 지금 6, 7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에서 스시를 배우다가 더 깊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스시마루 이사부란 채널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그 채널이 그 영상 컨텐츠들이 한 몇 달 동안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엄청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모든 메뉴 하나마다 제가 사장님한테 배운 그 노하우나 레시피 같은 거를 다 잘 응용을 해가지고 지금 손님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자. 0부터 10까지 처음부터 제대로 열심히 하면서 잘 배우자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을 7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끝나는 거는 마감 11시였나? 한 11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예, 일을 끝나고 사장님이랑 술 한잔 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집까지의 거리가 한두 시간 걸리니까 거기서 3달 배웠는데 3달 동안 그냥 사우나에서 살았고요. 우리나라 잘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3달 동안 전기권? 그런 거 끊어가지고 매일 거기서 자고 아침에 다시 와서 일하고 사장님께서 정말 저를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와닿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힘들 때마다 의지를 하고 막 그래서 연락을 좀 자주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매장을 하나, 2개 계속 늘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목표죠. 네,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저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주시고 대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제가 한국 가면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